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전력의 태양광을 상기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반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 공간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다. 그러니까 상가, 사무실, 대형 슈퍼, 미용실, 여러 가지 식당,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랑 거의 숫자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많은 숫자입니다만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량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 일반 전력은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냐면 기본 요금하고 전력 요금으로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뭐냐면 이건 계약 전력, 이건 사용량이죠. 아주 쉽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계약 전력은 뭐냐면 요금 고지서에 보면 계약 전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상가나 이런 쪽은 기본이 5kW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 요금은 그냥 11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로와트에. 요금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이 킬로와트당 단가는 얼마냐면 지금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5kg만 해도 5, 6, 30, 5, 25, 한 32,500원, 여기에 부가세가 더해지면 35,000원, 3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량은 킬로와트당 110원입니다. 참고로 이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력은 누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는 종별하고 상관없이요. 전기는 킬로와트당 한 달에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킬로와트당 얼마까지만 50kW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5kg니까 450 하면 얼마 나오나요? 4, 5, 20, 약 한 2225. 그러니까 5kg 왔을 때는 월간 2250kW까지가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숫자 계산을 잘 못하니까 이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게 한 달간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걸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150%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50%니까 킬로와트당 초과하지 않을 때는 킬로와트당 110원 정도. 이거는 딱 이렇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전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요. 겨울에가 거의 대부분 제일 비싸고 봄, 여름이 싸고 여름이 이제 그 다음에 비쌉니다. 또 하나 일반 요금 중에서도 이제 수전 용량, 계약 용량이 굉장히 큰 전력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산업용하고 똑같이 경부와 일반부와 그리고 최대부와 이 구간이 나눠져서 그때도 요금이 달라져요. 사용량 단가가 달라집니다. 기본 요금도 달라지긴 한데 그냥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전력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런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놓고는 전기는 킬로와트당 450kW까지 한 달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실이에요. 이것들이 언제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초과분이 계속 만들어지면 한전에서 어떤 연락이 와요? 승합하자고 그래요. 승합. 근데 승합? 그러면 전압을 높이는 거야? 아니죠. 전압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계약 전력을 키우는 겁니다.
계약 전력을 늘리는 거죠. 계약 전력을 늘리게 되면 기본 요금이 늘어나고요.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은 크게 변경이 없지만 일단은 계약 전력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 요금이 늘어나니까 계약 전력을 늘리게 되면 부담이 많죠. 최근에 한 4, 5일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 4, 5일 전에 최종적으로 정기안전공사의 검수를 받아서 모든 이제 공사를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최초의 이 사회복지기관의 계약 전력이 194kW였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86kW로 줄였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이렇게 계약 전력을 쉽게 낮춰주지는 않아요. 계약 전력을 낮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86kW 정도의 계약 전력을 갖고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 이건 한전에서 너무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한전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합이 아니고 이건 이제 강압이 될 건데, 강압이란 말은 쓰지 않거든요. 보통 계약 전력을 변경하는 걸 우리가 승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건 잘못된 용어고요. 계약 전력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 전력을 낮추게 되면 일단 기본 요금이 거의 100kg 정도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1kg의 기본 요금이 6,500원씩만 잡아도 65만 원인데 저걸 반 정도 낮추게 되면 30몇만 원 정도 계약 전력이 이제 줄어서 요금이 실질적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일반 전력, 그러니까 상가나 식당이나 업무공간이나 이런 쪽에는 왜 그동안 태양광을 설치를 거의 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태양광은 투자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투자입니다. 목적은 전기요금을 절감을 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투자비가 회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디에서? 전기요금 감면에서. 이런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일반 전력에서는 이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됐냐면 태양광의 설치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설치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싸다 하더라도 태양광을 설치하면 실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은 분명히 돼요. 왜? 이거는 그냥 더하고 빼기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의 가격이 설치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킬로와트당 100만 원 정도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설치비 회수 기간이 6년 이내로 좁혀집니다. 회수 기간이 6년 이내로 좁혀져요. 그전에는 10년이 다 넘었단 말입니다. 설치비 회수 기간이 6년, 가능하면 5년도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태양광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비 회수 기간은 5년 이내로 잡는 거거든요. 5년 이내에 내가
태양광을 설치한 비용을 회수만 할 수 있다면 그 이후로 뭐 10년, 20년 동안 아주 파격적인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태양광들을 많이 설치를 하죠. 그런데 태양광 설치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싼 이유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비쌌으면 일반 전력에도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됐을 건데 한국의 전기요금은 많이 낮죠. 한전에 대한 민영화를 최초에 시도한 대통령은 정부는 김대중 정부예요. 정부인데 한전은 원래 어떻게 이제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었냐면 한전은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걷고 하는 수요 관리, 그러니까 일종의 수요, 전기를 팔고 하는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수요 관리. 그 다음에 한전의 뭐 전주나 아니면 변압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 업무만 남겨놓고 기타 발전소 내지는 시설 관리 이런 쪽은 전부 다 분사시켜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 별도로 만들어진 회사는 전부 다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민영화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죠. 그래도 지금 한전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공기관이 주식을 발행할 근데 한전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공기관은 아니에요. 분명히 민간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전의 최대 지분은 그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요. 산업은행이 30한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정부가 직접 출탁한 게 한 18%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분을 쪼개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게 하면 외국 자본 비율이 31%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한전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놨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내고 아니면 한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뭐 100억의 흑자를 냈을 경우에 31억은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전은 공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민간 회사도 아닌 정정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정부가 빨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전기라고 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수의 대중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반대가 극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전도 이제 그동안 정부의 눈치나 아니면 여론의 동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서 요금 부분들을 조금씩 좀 조정을 하고 조금씩 요금을 올리고 하면서 뭐 간단한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누적 적자가 얼마니 하면 그런 이제 앓는 소리를 하면서 전기요금을 조금씩 올렸잖아요. 그래서 산업용 요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주택 전기요금도 제가 체감했을 때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올랐는데 그게 이런 전기요금이 이제 변경이 될 때는 언론에서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하고 비판도 합니다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못 느끼는 이유고 실제 생활에서 거부감이 좀 약한 이유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전기요금이 실제로 원료비를 정확하게 연동하는, 그러니까 전기는 뭐 LNG를 태우건 아니면 석탄을 태우건 뭐 석유도 약간 쓰긴 합니다만, 원자력 발전은 이제 워낙 뭐 이상 기기묘묘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생산 코스트가 무지하게 낮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원료비 연동을 해놓으면 상당히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2025년 7월달 현재 우리는 완전한 전기 시대에 삽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동력, 난방, 취사 전기로 통합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단위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살짝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나 적당한 트리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전기차 판매가 급속도로 늘 것이라고 봐요. 하여튼 얘기가 좀 엉뚱한 것으로 샜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 A라고 하는 식당, 이거 뭐 가든이라고 그럴게요. 왜 그러냐면, 왜 가든이라고 해놨냐면, 이게 단지, 그러니까 하나의 부지를 통째로 쓰는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가 아닌 경우죠. 자가 소유인 경우입니다. 이 식당이 계약 전력이 10kg이고요. 월간 사용량이 1000kg라고 했을 때, 자, 이 상태라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요금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자, 계약 전력 10kg니까 기본 요금은 65,000원이 될 거고요. 1000kg니까 110원 계산하면 전력 요금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용량이니까 전력 요금은 11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전기요금이죠. 여기에 각종 기금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세금이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더해져서 뭐 이 정도면은 대충 한 19만 원 정도 요금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 일단 17만 5천 원만 갖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약 전력이 10kg이고 월간 사용량이 1000kg였을 때, 이 집에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용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택은 예외고요. 뭐 일반 전력이나 산업체나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공장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계약 전력의 50에서 계약 전력의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수준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요. 그러면 이 범주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 식당에서 태양광을 얼마 정도 설치하는 게 일단은 표면적으로 좋으냐면 약 한 6kW, 60%죠. 6kW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단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했죠? 태양광 킬로와트당 1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라고 하는 설치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력 생산은 얼마가 되느냐? 이건 월간 전력 생산량. 3kg가 350kg 정도 생산하거든요, 태양광이. 그러니까
월간 한 700kW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쉽게 계산이 되죠. 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은 타치를 받지 않느냐면 기본 요금은 타치받지 않습니다. 계약 전력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월간 사용량이 1000kW였죠. 그러니까 1000kW 빼기 700 가면 300kW 남죠. 자, 300kW 요금을 킬로와트당 110원 계산하면 33,000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자, 기본 요금 65,000원에다가 플러스 33,000원.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 98,000원 나오네. 8,000원.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약 한 10만원 잡고요. 약 한 75,000원 정도 차이가 만들어졌네요. 이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이득이. 자, 태양광을 6kW 설치해서 한 달에 75,000원씩 이득을 봤을 때 1년이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보나요? 75만 원에다가 약간 거의 한 1년이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네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600만 원 들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면 6년이면 투자비가 회수가 됩니다. 투자비 회수.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얼마 정도 설치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계약 전력의 약 한 50에서 60%를 설치하면 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기본적으로 3kW 단위로 설치가 가능해요. 3kW 단위로. 그러니까 항상 계산을 할 때는 3kW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3kW가 월간 한 350kW 정도 전기를 발생을 시키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은 사용량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 전력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계약 전력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기 종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있고 여러분들이 전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 전 내지는 이전 달의 요금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적어놨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한전에 전화해서 국번 없이 123 전화해갖고 1년치 전기 사용량을 주세요. 그러면은 1년치 전기 사용 데이터를 줍니다.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용량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평균 사용량을 확인하시면 어차피 평균으로 밖에는 확인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태양광이 우리 가게 아니면 우리 빌딩에 내지는 우리 매장에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설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작년에 약간 100만 개의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폐업을 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고정비거든요. 전기요금도 고정비에 들어갑니다. 물론 임대료가 가장 크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자가 건물일 경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만약에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물론 건물주나 아니면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수 있습니다만 새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내 건물일 경우에, 내 토지일 경우에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기요금은 이제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아마 여러분 뉴스나 내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워낙 이슈들을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번에 개정된 상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어마어마한 파장을 잘 가늠을 못할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 회사는 누가? 이사들이 경영을 해요. 이사들이 경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사들은 누구의 이익을 우선했냐면 사주의 이익을 최우선하고요. 이 회사에 수없이 많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투자해서 주식을 샀던 일반 주주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회사의 주식을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많이 거부를 해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가면 일단은 사주가 갖고 있는 대량의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사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팔 수가 없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이 사주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철퇴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소액주주나 아니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잘 못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거부해서 일반 주주들의 주가가 빠져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손해를 입은 게 증명이 되면은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일단은 배임의 형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임이 만약에 확정이면 형사잖아요. 배임이 확정이 되면 일반 주주들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전으로 일단 적용을 시켜보면 그동안 한전의 이사들은 일반 사주들, 한전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서 한전을 경영하고 있는 이사들은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얘기한 대로 배임이라고 하는 형사적인 소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경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흑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전은 항상 적자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적자 타령의 가장 골자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전의 이사들은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혈안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들이 배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한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전기요금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죠.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기도 하고 미중 이제 무역 분쟁 중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한전도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한전을 경영하는 이사들의 이제 최대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죠. 지구상에서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첨단 산업들의 한 5개 정도는 첨단 산업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기 에너지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요금을 이제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가 부담이 되는 자가수유의 일반 전력을 쓰는 업무 공간, 빌딩, 사무 공간, 내지는 식당, 대형 학원, 내지는 기도 학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기숙 학원, 이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자신들이 이제 직접 소유하면서 업무 활동을 펼치는 그런 건물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 이제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만한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건 이제 자가용 태양광이라고 해요. 자가용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가용 태양광도 정부의 설치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하도 실제로 몇 개월에 걸쳐서 서류 작업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갖고 정부 보조를 받는 그 일련의 행위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30% 이하예요. 선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좀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그 시대에 맞지 않은 이 정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특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여기서 마칠 거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에너지가 정말로 중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쓴다는 건 대단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분명하게 이익이 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원자력을 무조건 우선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잘못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중부 이북은 그동안 사실은 가뭄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가뭄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유튜브에서 수익이 없지만 그래도 내 채널에 구독자가 많아야 저도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